자,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제방 이론 중에서 이 제 피라미드하고 빙산의 법칙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하자. 지난 시간까지는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 그리고 이 도미노 이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수정 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하이니의 유명한 제방 이론의 기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재해를 분석해 봤더니 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는 사고, 그래서 니어미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니어미스를 아차사고라고 표현을 해. 이 아차사고가 300번 일어나면 그 중에 한 29번 정도는 좀 작게 다치는 이 경상해가 발생하고, 이것은 신체 손상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번은 중상해, 목숨을 잃거나까지 하는 이 중상해를 당하는 것이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 300번에 다치지 않는 사고, 거기에 29번, 한 번이 다치니까 30번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10번에 한 번은 바로 상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사고는 나중에 우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만 결국 사고는 우연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사고가 나거나 해서 다치면 뭐라 그래? 뭐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사고 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 왜? 10번 중에 9번은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실수를 해도 안 다치는데 하필 그때 다치는 거야. 이처럼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 자, 그러면 우연히 발생하는 거니까 그냥 운에 따만 맡기면 되겠네? 안 되지. 운에 맡기면 10번에 한 번은 다치는데, 자, 10번에 한 번도 이게 또 운의 문제인 게 뭐냐면, 10번에 한 번의 확률이라면 이것이, 자, 10번에 한 번이니까 한 5번 다치면, 아직 한 5번 안 다치면 실수를 했는데 안 다치면 한 4번 정도 더 실수를 해야 되네? 그럼 9번 실수를 해도 안 다치고 10번째 한 번 하니까 하는데, 몇 번째로 다치느냐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지. 10번에 한 번 꼴인데, 자, 딱 한 번 실수를 했어. 근데 그게 중상해를 입는 한 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10번 중에 300번 중에 한 번은 크게 다치지만 29번은 경상해 정도라며. 그럼 경상해가 돼야지 왜 중상해가 되는 거야? 그건 운이라는 것. 우스갯소리로 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수술의 성공률은 99%입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바로 그 한 번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결국 어디까지나 확률이라고 하는 것, 확률일 뿐이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 그 확률이 그 한 번이 하필이면 그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 어떻게? 공학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작은 실수를 했는데 작은 사고가 나서, 그럼 뭘 했다 그러지? 우리말로 액땜을 한다고 그러지. 액땜이 된 것은, 자, 사고가 났을 때 운이 안 좋았으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건데, 작게 다쳤으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주의를 하고, 혹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하게 되면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액땜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것이지. 자, 여기서 니어미스는 우리가 아차실수라고 한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이 300번, 29번, 한 번. 그래서 다르게는 1대29, 300 법칙이라고 해. 혹은 반대로 써서 329, 1법칙. 그래서 300번의 아차실수가 있으면 그 중에 29번은 경상해를 입고
한 번은 중상해를 입는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려놨더니 이것이 꼭지점을 위로 하는 삼각형, 그래서 피라미드의 형태처럼 돼서 이것을 재해 피라미드, 그래서 하이니의 재해 피라미드 혹은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들어. 이것도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이 하이니의 재해 피라미드, 이것이 나온 것은 이제 100년이 넘어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대가 바뀌었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 했더니, 결국, 자, 한 600번 정도 미세한 손실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경미한 손실이 한 30번 정도 발생을 하고, 그 중에 10번은 경상을 입게 되고, 한 번은 중상을 입는다. 그래서 버드의 수정제의 피라미드, 그래서 630, 11이다 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한번 알아두도록. 또 하이니 빙산의 법칙이 있는데, 자, 빙산하면 물과 얼음의 비중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얼음 덩어리가 물 밖, 수면 위로 나와 있는 것은 결국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지. 거기에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은 재비용에 있어서는 간접 비용, 그러니까 얼음에 잠겨 있는 것처럼 한 80% 정도가 물에 잠겨 있어.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 예를 들면, 자, 이건 버드의 수정의 빙산의 법칙인데, 이 간접 비용, 직접 비용이라고 하는 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등등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직접적으로 지불이 된 비용. 누구한테? 피해자한테. 그런데 피해자한테 지불이 안 됐지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손실을 입고, 그 다음에 도구나 장비가 손실이 된다든지 제품, 재료, 그것을 사고 나다 보니까 또 그때 사용했던 부품, 재료를 쓰지 못하게 된다든지 뭐 등등. 또 사고 나는 바람에 야 전부 기계 중지시키고 해서 조업이 잘못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뛰어와서 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지 하고 또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등등.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은 바로 뭐야? 돈이지. 그런 거 다 합했더니, 아니 하이니가 조사할 때는 직접 비용이 일을 때 간접 비용이 4배가 더 들어가는 거야. 치료비하고 보상하는데 10만 원이 들어갔으면 그 외에 들어가는 게 한 4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이니의 빙산의 법칙에서는 이 사고를 예방하면 결국 이 10이라는 것, 10만 원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0만 원까지 돼서 50만 원이 절약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60여 년 전만 해도 그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생산 기술이나 뭐 이런 것도 발달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기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 기업이라 그래봐야 뭐 손꼽을 만한 뭐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었을 뿐이고, 중소기업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절이었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막 각 동네마다 뭐 철공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찾아보기도 힘들지.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내기만 해도 잘 팔리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업에서 내온 게 뭐냐면 열심히 만들자. 기업에서 만들면 돈을 번다 해갖고 이제 생산제일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한 40년쯤 되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 물건이 쓸만한 게 별로 없고 또 우리는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갔더니 우리나라 제품 형편이 없대. 그래서 그럼 품질을 좀 높여야지 이게 좀 여기에 나와서 팔 수도 있고 돈이 되더라. 그래서 한 게 품질 제일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품질을 좋게 만들고 한들 뭐 한 90년대 후반,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지. 그때 IMF가 오고 그럴 때, 그때 뭐 삶의 질이 향상이 그럴 때 뭐 3D 업종이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힘들거나 일이 너무 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오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사고가 한 번 났더니 뭐 옛날 같으면 뭐 다쳤으니까 가서 병원에 좀 다녀오고 뭐 어디 뭐 소고기국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이렇게 좀 돈을 좀 주면 끝났는데, 지금은 다치니까 그 사람이 일 못하는 동안 1년 동안에 돈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비용이, 그런 비용들은 뭐 결국
코스트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품질을 좋게 하는 건 뭐 이제 뭐 지금은 3시그마 시대에서 100개 하나 분량이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서 지금 100만 개 하나 분량이 있을까 말까 하는 6시그마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결국 품질은 둘째치고 일단은 사람이 안 다쳐야 된다. 그래서 요즘 표방하는 것은 전부 안전제일이지. 그래서 공사장만 안전제일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산업 현장, 제조 현장 가면 뭐 여기도 안전제일, 여기도 안전제일, 보이는 곳은 또 크게 안전제일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래서 결국 기업은 바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지. 비용을 절감하려니까 안전이 무엇보다 확보돼야 돼. 안전이 확보되려면 사고를 방지하고 그것이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 예방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또 버드가 이것도 하이니의 빙산의 법칙을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봤더니 야 옛날에 1대 4라는데 해봤더니 1대 5야.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고가 나면 치료비 50만 원만 10만 원하고 4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치료비 10만 원, 60만 원이야 보니까 절약되는 게. 6이라는 것을 절약할 수가 있어. 사고가 안 나면 1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수정 빙산의 법칙, 버드에 의한. 자, 이렇게 사고가 안 나려면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거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조심이지. 근데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인간으로서. 왜? 조심을 한다는 것은 긴장을 바짝 하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뭐 24시간 내내 많은 것들,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게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다 주의를 집중해 가면서 조심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면 잘 조심하다가도 한번 딱 주의를 집중 못 했는데 사고로 이어진다든지 하게 되지. 그래서 조심을 한다든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바로 우리 때인데 그때는 매일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게 뭐야? 일단 명찰 밑에 항상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불조심 강조기간, 그 다음에 뭐 물조심, 뭐 워낙 뭐 차조심, 뭐 교통사고 이런 걸 달고 다니고. 왜?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그때 그걸 통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지금처럼 우리가 상당히 지금은 발전된 사회이고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그때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스템 속 안에는 사람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조심해라 소리 그렇게 하거나 뭘 달고 다니면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 자, 그러면 이것을 운에 맡기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래서 하인리의 3이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이는 뭐냐면 머리 글자 2를 딴 것이 바로 세계야. 이것이 기본이 되는 안전대책인데 안전대책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 이는 바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교육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물론 산업 현장에 가면 산업 현장에서도 교육을 하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세월호를 비롯해서는 이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안전교육이 정규 과목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 우리 시대 때는 훈련한다는 뭐냐면 이제 민방위 훈련에서 이제 화재가 나면 탈출하는 훈련, 뭐 혹시 폭격을 받는다면 그걸 대피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는 그런 훈련 같은 걸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각종 생활안전까지 포함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지. 그리고 이 공학적 개선에 대한 대책. 공학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결국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뭐가 있지? 이게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조금 흔들리면? 이런 라이트가 잔뜩 있는데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사고 인자를 파악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지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혹시 이거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나사가 풀려 있다든지 뭐 한번 수리를 하면서 잘못 조여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겠지. 그러면 바로 내 머리 위로 떨어지네. 이런 사고 인자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대책에 대한 것을 공학을 이용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이런 교육과 공학적인 대책 외에도 징계 및 보상. 그래서 특히 이 산업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 현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 근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그래서 시정 명령이나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고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격, 그다음에 권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하게끔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상벌에 의한 안전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연말쯤 되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 산업의 날 뭐 이런 때는 뭐 무죄 달성 기업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공모. 왜? 그걸 통해서 국민이 안 다치고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활동을 안 다치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해가 많이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을 하게 되지. 자, 과거에 하인리가 주장할 때만 해도 뭐 시절이 구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삶이가 등장했어. 단순히 교육하고 공학적으로 하고 징벌 그다음에 혹은 보상 이건 좀 구시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이런 과거 하인리의 전통적인 3위 정책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2001년에 새로운 새천년이 들어가 갤럽 박사가 이 행동 기반 안전공학이라고 하는 워킹 세이프라는 이런 책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공학적, 단순히 뭐 공학적으로 그걸 압력을, 이게 탱크가 터지려면 압력을 어느 정도 견디게 하려면 얼마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사람이 그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공학적인 것이 더 일반 공학보다는 더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공학적인 이러한 3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히 교육하고 이건 이렇게 한다, 이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교육한 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징계 및 보상보다는 그것을 뭐 규제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것. 야, 지금이 뭐 시킨다고 하는 시대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3위가 새로운 3위로 바뀌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어떤 정책? 바로 대책을 세울 때. 그래서 공학적 개선 대책에서 인간공학적 대책으로 전환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뭐 설비를 어떻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하는 것. 혹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호구를 써야 되지, 이런 것들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단기적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이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행동계획. 그래서 좀 더 그런 설비를 다룰 때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또 주변에 있는 둘러싸여 있는 작업자가 일하는 작업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그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환경이라는 건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시설, 장치 이런 것을 혹은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은 이제 immediately environm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직접적 환경 혹은 직접적 환경에는 뭐 그 사람의 숙련도 정도, 훈련 정도,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해서, 그건 뭐야? 결국 그 행동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그때 어떠한 식으로 대처하고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하는, 결국 그것은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거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공학이지. 사람에 대한 폭넓은 연구는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있을 때는 잠그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잠근다는지 하는 것, 혹은 풀리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한다는지 하는 것. 사람이 거기에 관습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 이러한 인간공학적인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변모를 해야 한다는 것. 교육적 대책에서는 결국
이러한 교육받은 내용들이 결국 몸에 배고 이것이 직접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받은 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결국은 조사 분석이 주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 그 징계 및 보상 이런 것들은 결국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게끔 돼 있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잘 안 지키게 되지.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권한 위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국 권한 위임을 한다는 권한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 의무가 있고. 권한을 준 만큼 거기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대책으로 변모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게 되면 10가지 변화가 온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면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정부는 규제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이제. 왜? 규제가 있으면 나는 이거는 지켰는데요 하는 것이 되지. 그래서 일종의 흔히 쉬운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 면피가 되는.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지켰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것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고를 막는 것이지. 그리고 재해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지켰을 때 지켜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성취 지향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켰기 때문에 이걸 한다,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전교육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성과 중심, 이건 무엇을 했다가 아니고 행동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래서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안전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이것이 안전한 것이냐, 혹은 그것을 함으로써 안전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군대식 위에서 아래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에서 아래에서 위로의 의견 제한식의 변화. 그래서 스스로 현장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규제 등에 있어서는 징벌과 규제에서 나만 알아서 하면 되는 이런 것에서 팀워크 중심. 왜? 그 집단 전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팀워크 중심으로 행동이 변화한다는 것. 나만 교육받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가 사고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적 접근 방식. 왜? 규제가 있으면 규제만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총괄적 시스템 전체의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변화가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도 보면 만연해 있는 것이 결국 누구누구의 잘못, 개인의 잘못이 되지. 예를 들어서 사고 났는데 결국 졸다 보니까 사고 났다 하는 것은 졸은 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결국은 또 누군가가 졸면서 사고가 날 때 자 그러면 그 조는 어떻게 해서 조는 환경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목적이 누구를 책임을 묻게 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안 나기 위한 것이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지향하는 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왜 졸아서 사고가 났을까? 그러면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접근 방식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런 공정한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사실 기반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 또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규제하고 지키고 헬멧을 써라 해서 헬멧 쓰고 보호장구를 써라 해서 보호장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지키라고 한다면 일시적.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예전에도 보면 헬멧 써라 그러면 어떻게? 대충 그냥 슬쩍 쓴다든지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변하면 결국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쓰고 왜? 이것을 쓰는 것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 쓰라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 대책으로 변한다는 것. 또 규제 같은 것은 규제에 따라서는 결국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지. 그래서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또
이걸 안 지켰다간 또 이건 징벌사항이 더 크니까 이거는 지키고 하는 식으로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율성이 주어지니까 결국 조직에 가치 있는 대책 위주로 이것이 바뀌게 되지. 우선은 사고가 나야 되고 그 사고가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3위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하이니 10가지 공리라는 것은 자,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공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이니가 주장한 것은 모든 상해, 부상은 사고의 요인들이 연속돼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도미노 이론에서 나왔던 것이지. 그래서 사고는 또 사람의 실수를 하는 불안전한 행동, 혹은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혹은 안 좋은 상태, 이 물리적인 상태지, 안 좋은 상태, 물리적 위험 중 각각 혹은 양쪽 모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하는 거, 이것은 불안전한 행동이지. 근데 인화성 물질이 그때 또 잠깐 또 뭐 흘려져 있다든지 하는, 이런 양쪽이 모두가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 뭐 가스가 발생하는 곳에서 뭐 또 흡연을 한다든지, 혹은 불꽃이 튀는 작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 그래서 양쪽 혹은 각각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하는 불안전한 행동이 대부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 왜? 불안전한 상태에 있더라도 사람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데, 대부분 불안전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안전한 행동을 가지려는 동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도 일반 사회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안전의식 결여라는 것을, 왜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하는 것. 지금까지 괜찮은 거 왜 괜찮았어? 운이 좋아서. 왜? 확률. 10번에 한 번으로 사고가 발생하니까. 아차 실수 혹은 실수나 해도, 아차 사고를 일으켜도 결국 상해나 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10번에 한 번이니까. 그렇다고 항상 똑같이 사고가 안 난다는 건 하나이지. 부상의 정도나 심각성 여부는 대개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1대29, 300에서도 마찬가지. 사고의 예방 방법은 품질관리 방법과 유사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위에서부터 시켜서 하라는 것보다는 결국 밑에서부터 서로 각자가 자율적으로 하면서 팀을 이루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위에서 봐봐야 전체가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세세한 건 볼 수가 없는데, 결국 사고는 무엇에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불안전한 행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 톱다운 방식보다는 바탕업 방식으로 그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대처를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나은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품질관리 전개하는 것과 톱다운보다는 바탕업으로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사고의 최종 책임을 진다. 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 최고 경영자가 일단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감독자 이렇게 되지. 건설 현장의 관리자나 또 근로자의 직수성과 작업 태도가 사고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윗물이 맑아 아랫물도 맑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뭐 안전하게 하라 그러면서 본인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뭐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게 되지. 사고는 직접 비용 외에도 간접 비용이 더 들게 된다. 하이니의 빙산의 법칙이 나온 것처럼 결국 하이니의 여러 가지 재해 예방 이론에 나오는 것들을 10가지로 묶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 다글라스의 계단 모델, 이것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자.